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의 2차 전지 소재 기업의 투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과 더불어서 포항에 둥지를 튼 에코프로가 포항 남구 블루벨리 국가산단에 2조 원을 추가 투자해서 양극재 공장을 짓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이뤄진 이번 투자로 포항시 2차 전지 특화단지 선정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이규설 기자의 보도입니다. 협약 참가자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포항시와 경북도는 포항시청에서 에코프로 그룹과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에코프로는 블루벨리 국가산단 내 69만 제곱미터 부지에 2조 원을 투자해 전구체와 양극재 등 2차 전지 양극 소재 일관 생산 공장인 에코프로 블루벨리 캠퍼스를 지을 계획입니다. 포항 영일만 산단에 자리 잡은 에코 배터리 포항 캠퍼스에 이어 포항에 제2 캠퍼스를 추가로 짓는 겁니다.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가 2025년 하반기 생산 공장 가동이 목표이고 1,000명 이상을 새로 고용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약 한 40만 톤 이상, 그리고 헝가리에서 약 20만 톤, 미주 지역에도 약 10만 톤 이상, 이렇게 해서 2027년에는 약 70만 톤 정도 캐파 또는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이상도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도화시는 블루벨리 캠퍼스 확장을 통해 포항이 세계 최대의 양극 소재 생산 기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 CNGR, 화요 코발트 등 국내외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이미 포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기업이 몰려오면서 영일만 산단은 빈 땅이 없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남구 블루벨리 산단도 사실상 8만 평만 남아 추가 산업용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포항은 총 14조 원의 자금이 투자가 돼서 2차 전지 산업이 우리 지역의 가장 중요한 산업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오는 7월 20일쯤 2차 전지 특화단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업 투자가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만큼 이번 에코프로의 투자로 포항시 특화단지 지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난 4월 암 수술을 받은 이강덕 포항시장이 약 2달간 서울에서 추가 치료를 마치고 오늘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 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강을 염려해 주신 포항 시민 덕분에 치료를 잘 마치고 복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핵심 업무에만 주력하고 당분간 외부 활동은 부시장과 국장이 나서서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 및 수소산업 활성화, 포항공대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위해서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수소 환원제철소 건립에 나선 포스코가 부지 확보를 위해서 영일만 바다를 매립하는 오투기장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은 해안 유실과 바다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 배를 타고 들어가자 바다를 메워 조성한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보이고 그 앞으로 텅 빈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포스코가 추가 매립을 계획 중인 곳입니다. 포스코는 이곳 바다를 약 135만 제곱미터 규모로 매립해 수소 환원제철소 부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포스코는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해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매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일만 매립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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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이 우려하는 건 바다 환경의 변화입니다. 바다 매립으로 바닷물 흐름이 방해를 받아 인근 송도와 도구 등 해수욕장의 백사장 유실이 더 심해지고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고 어류의 서식지 역할을 하는 주요 해양보호식물 잘피가 사라지는 등 바다 환경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육상 쪽에서 사용을 하면 되지 바다를 매립하는 거는 바다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다를 이용하는 행위 중에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강도가 높은 행위가 매립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도 환경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 건설 이후 수십 년간 각종 환경오염 피해를 감내해왔는데 추가 매립이 이루어질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업 설명회가 2차례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투기장 공사로 인해서 그 환경오염이나 바닷물 오염이라든 그 걱정을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포스코는 물류와 공정 등 경제성을 고려해 육지가 아닌 바다에 제철소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며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초의 수송환원 제철소를 이곳 포항에 실현시킴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이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포스코는 다음 달 1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포항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는 30일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헌법 소원 청구인을 공개 모집합니다. 민변은 일본 정부가 해양법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정부의 국민 보호 조치를 촉구하는 헌법 소원을 지난 3일 내기도 했습니다. 민변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서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와 잠정 조치 신청을 할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포항 경주공항의 저조한 탑승률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전국 최고 수준인 결항률부터 낮춰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항법 정밀도를 높이는 특별 승인 비행 절차를 시범 운영해 왔지만 별 효과는 없었는데요. 운항사인 진에어 측에 연간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는 포항시 등 지자체들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2020년을 전후해 저조한 탑승률로 한때 운항이 중단됐던 포항경주공항. 경상북도와 포항시, 경주시는 연간 최대 20억 원의 운항 지원금을 항공사인 진에어 측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김포와 제주 노선 비행기를 다시 띄웠습니다. 하지만 이후 3년 동안 탑승률은 평균 49%에 거쳐 이전과 별 차이가 없이 저조했습니다. 탑승률 높이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전국 최악 수준의 결항률입니다. 포항경주공항의 결항률은 2018년 6.99%, 2021년 6.32% 등으로 전국 1, 2위 수준이며 전국 평균보다 최대 7배 높습니다. 결항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이제 포항공항, 경주공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공항을 이용한다든지 탑승률 문제에만 너무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결항률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이제 좀 해결하는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 포항 경주공항의 결항률이 높은 이유는 불리한 기상에서도 착륙이 가능한 ILS, 즉 전파를 이용한 계기 착륙 시설이 전국 대부분 공항에는 설치되어 있지만 포항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 초 활주로 시야를 가리던 인덕산을 깎아내고 설치한 ILS가 제 기능을 못해 수동 체계인 레이더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기상이 조금만 나빠도 결항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바다와 인접해 있어서 운무가 자주 낀다든지 근데 이제 지금 있는 정밀 접근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수신호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밀도가 떨어지고 이에 따라 포항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착륙 절차를 개선해 결항을 줄이는 방식의 특별 승인 비행 절차를 시범 운영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항시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 운영 예정으로 개발 중인 한국형 위성항법 정보 시스템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시범 운영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착륙 절차 도입 가능성이나 다른 대체 방안은 없는지 국토부의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잦은 결항으로 인해 운항 지원금의 60% 정도만 받고 있는 진에어 측이 오는 11월로 예정된 재협약에서 노선 감축을 통보할 수도 있어 포항 경주공항 노선 유지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북교육청이 3년 동안 500여 개 학교의 시설공사 이력 조사를 거쳐 학교 시설 교체 주기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의 학교 시설 수선 주기는 건축 분야의 개축, 토목의 옹벽, 기계의 냉난방 등 모두 79개 항목의 시설을 몇 년 주기로 교체해야 하는지가 담겨 있고 도내 1,500여 개의 학교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도교육청 가운데 학교 시설의 교체 주기를 규정한 사례는 경북교육청이 처음으로 학교별로 달랐던 교체 시기를 통일해 교육 격차 해소와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경북에서만 3만여 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면적으로는 2만 헥타르가 넘습니다. 최근 피해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데 조사 결과를 두고 농작물 재해보험사와 피해 농민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진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냉해 피해를 본 경북 도내 농가는 3만 2천 곳에 이릅니다. 피해 면적은 2만 800여 헥타르인데 사과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영주의 한 사과밭. 냉해로 꽃이 수정되지 않아 사과나무가 횡합니다. 나무 300여 그루에 달린 사과는 고작 800여 개. 하지만 최근 현장을 다녀간 손해평가사는 3,600여 개의 사과가 달렸다고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사인 농협손해보험에 보고했습니다. 3년 된 사과나무입니다. 냉해 피해를 입은 이 사과를 포함해 한 나무에 서너 개가 달려 있는데 보험 조사원들은 7개가 더 많은 10여 개가 달려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조사를 요청했고 결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의뢰를 다시 했지요. 재조사 해가지고 와가지고 재조사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800개를 조사를 했어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이번 기회에 바로 잡지 않으면은 전국에 있는 농민들이 다시 피해를 볼 수 있다. 손해평가사는 표본으로 잡은 나무의 착가량을 조사한 뒤 전체 나무 수를 곱해 계산한 바람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피해 규모를 줄인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표본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나온 착가수가 있잖아요. 그 말씀드리고 제가 조사인데 사인 하시겠습니까? 사인 받아 오는 게 우리 일입니다. 그 외에 뭐 보험금이 없고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냉해 피해 농민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과수원 규모가 작은 경우 오류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지만 착가량이 10만 개 이상 넘어갈 경우 조사 결과를 바로잡기가 쉽지 않단 겁니다. 저희도 그때 10만 개가 왔는데 8만 개가 왔습니다. 말씀을 하셔도 나는 더 적게 왔다. 그러면 증명을 해보세요. 이랬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증명할 방법이 없다. 6만 개를 어떻게 제가 살려요? 이에 대해 농협손해보험 측은 손해평가에 대한 농가 측의 이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고 있고 재조사 시에는 1차 때와 다른 손해평가사를 보내고 있다며 객관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경북 동해안에도 내일 새벽 6시부터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경북 동해안 전역과 울릉도 독도에는 내일 새벽 강풍 예비특보도 발효돼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영주와 봉화 등 경북 북부 내륙과 울진 등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내일 새벽부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8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나머지 지역도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좁은 지역에서 매우 강하게 쏟아졌다 약해지기를 번복하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량 차이가 크겠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파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서 경상북도는 도내 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실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집중호우로 양돈 농장이 침수된 경우 농가는 반드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방역기관은 농장을 이동 제한 조치한 뒤 정밀 검사와 소독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난 2021년 이후 경북에서는 야생 멧돼지 217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울진군은 피서객들이 안전한 하계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주요 계곡과 하천의 물놀이장을 8월 말까지 운영합니다. 부령계곡, 왕피천, 광천, 후곡천, 신선계곡 등 4개 읍면 15곳으로 인명구조를 위한 물놀이 안전요원 38명을 전담 배치했습니다.